하나 궁금한 거. 예. 분노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후보 시절에 한번 분노 논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정의를 이룰 수 있나? 네. 라고 하니까 당시 후보였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도자의 분노는 피바람을 붑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하본 의원님 말씀 그대로를 제가 돌려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찔리는 게 있었는지 그 성명을 발표하느냐. 정곡을 찔리신 모양이죠. 청와대가 대통령의 분노를 그대로 전하는 게 그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자, 제가 잠깐요. 제가 참 한 가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저도 저는 사실 뭐 어느 한쪽에도 다 속해 있지 않아서 또 양비론으로 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한 것도 그건 좀 불편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현 대통령이 분노까지라는 표현을 써서 대응을 하는 것도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왜 이 두 큰 어른들이 그 국민들을 대놓고 왜 싸우는 모습을 연출을 해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씀. 네.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저도 깜짝 놀랐고 순간 저 말씀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 어떤 말씀? 분노. 분노의 네. 그 감정을 금할 수 없다. 저 말씀은 안 했으면 좋을 건데 이 싸움 버리자고 저 말씀 듣자고 지금 MB 골목 성명 낸 건데 이런 생각 골목 성명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골목 성명이 골목에 서서 한 적 없습니다. 비유. 네. 계속 전 대통령 골목 설명에 비례해서 MB 골목 설명이라고 반복해서 골목 성명이라 하시는데 그거는 입장 발표라고 입장 발표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건 저는 계속 반복해서 그 하면 내릴 속에는 네. 그게 그렇죠.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서 의원님 굉장히 교묘하신 분이에요. 예. 계속 골목 설명이라는 말씀을 지금 한두 차례가 아니라 계속 구성이 안 반복하고 나와서 있어요. 제가 설명이래. 제 내용이 떠나지 않아서 그런데 입장 발표.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입장 발표에 결국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건데 이런 걱정을 사실 했습니다. 네네. 예, 두 가지죠. 개인, 문재인 개인. 그다음에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개인은 분노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 끌고 가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분노한다. 두 번째, 네. 이 사법 질서를 지금 부정하잖아요. 보수 개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검찰이 기획해서 수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측근들이 나서서 하나하나 분 걸 가지고 그래서 나온 걸 가지고 정치 공작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보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아니 네? 기획수사는 기획수사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김희중 씨가 검찰이 가만히 있는데 김희중 씨 쫓아가서 나 옛날 이런 일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 거 아니에요? 왜 싸우느냐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1년 내내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렇게 내 주변을 괴롭히려면 그러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그건 상관없는데. 이게 이 대통령의 답변이었고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의 답변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였습니다. 근데 그게 국민들 눈에 싸움으로 비친 거죠. 김여재스럽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인간 문재인이 이명박이 사자방으로 무슨 비리 저질렀을 것 같아 극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란 얘기예요. 지금 유행어가 뭐예요?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예요.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걸 대통령 탓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는 동안에 한국 사회에 힘을 진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빨대 꽂아서 먹을 수 있는 조건 마련에 너무나 이 정부가 수수방관했거나 뒤에서 뒷배를 대줬다 하는 그것 때문에 국민적 분노도 생겨서 민주당으로 조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군원을 캐는데 그 추상적인 정책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비위 사실에도 하나하나 들여보면서 한국 사회 특권 구조가 어떻게 작동됐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라 바로 세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명박 대통령 쪽이라면 부당한 공격도 있고 오해받는 것도 있겠죠. 이 처리 과정 중에 다 드러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 대통령 돌아간 것까지 들고 나오고 이러면 진짜 싸움 되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네.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직패 수사 그리고 MB 직패 수사 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두고 이게 검찰이 우리가 기획 수사한 적 없다.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나오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요. 그 말씀 듣고 우리 국민이 그 말씀에 정말 고개에 끄덕끄덕거리고 맞다 어쩌다가 전 정권의 나쁜 일을 계속 해내다 보니까 이게 고구마 줄기 끌려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꾸 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측근들 또는 노무현 대통령 사람들이 한 풀이씩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고 있죠. 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한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하고자 했던 그 정신, 가치 이런 것들을 승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이 사회를 사람 사는 사회로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지 그렇게 한풀이 정치하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 권력, 정치 권력의 시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촛불 국민의 명령이었고 또 그게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서가본 의원님은 뭐 그 검찰 권력 신여로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셔서 그렇게 누구든 생각하실지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결과적으로 예. 지금 벌어지고 이게 있는 이 일을 다 분석을 해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여 매체가 뭔가 이상한 의혹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날 여당의 최고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민단체가 고발합니다. 그럼 신속하게 검찰은 그 주변에 있는 일만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는 중계방송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신문사 사회부자를 꽤 오래 했는데요. 이거는 누군가가 기획하고 누군가가 총괄 조정하지 않으면 이런 패턴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기획자가 있다. 기획자가 있고 그건 모르죠. 언론과 권력기관가가 도구화돼서 저는 제가 돌아간다. 기획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 어떤 날이 되면 여기 저기에 기사가 동시다발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매체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기사를 내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매니플레이트가 가능한 겁니다. 그걸 좀 비정 안 하고. 그게 지난 정권 전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실제로 그걸 했잖아요. 국정원 통해서 그랬다고 다 보도됐고 또 다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예. 자, 이제 그러니까 서 의원님 이명박 정권이 했던 걸 그러면 가지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바로 그런 거 우리는 안 하겠다 하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우리도 알 만큼 알고 있다면서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진 카드는 뭘까요?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전 카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5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5년 동안 우리라고 왜 이러저러한 일들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과 그걸 내놓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논의가 있고 할 때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곤경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안고 갈 일은 안고 가는 게 맞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 영어로 표현하면 페인트 모션 또 블러핑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의견 또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주위의 모든 지인이 웰컴 그래요. 뭐냐면 다 꺼내세요. 우리가 가진 거 없겠냐 얘기하신 거에 대한 답이에요. 다 꺼내세요. 샅샅이 꺼내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특성이 있어요. 그야말로 샅샅이 다 드러내는 존재죠. 그리고 노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몇 친구도 있고 그래요. 도대체 야 여기는 정권 안에 성역도 없나 할 정도로 완전한 공개된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영상 저 회의 자료도 갖고 있고 뭐 등등 우리가 차마 공개 못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도의적으로 안 한다 뭐 등등 얘기하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 꺼냅시다. 다 꺼내는 게 밝은 세상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여간 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 성명 이후에 막 얘기했던 이전 투구 해볼까요? 김두 아마 수석이 얘기했겠죠. 이전 투구도 괜찮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항상 그 얘기예요. 웰컴이라고. 근데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 물론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다 오픈이 됐을 때 뭐 아무 상관없어요. 예. 전혀 아무런 폭풍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실 수 있을까요? 예, 가시나 뭐 있든 없든요. 네네. 예, 자신 뭐 그러니까 있어서 문제가 되면은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럼 처벌받아야지. 그걸 받아하지 아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국민의 피로감을 아니요 신경 안 써. 왜 이게 네. 지금 국민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필요하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위법한 행위들을 했으면 물론 그거는 그건 바로 잡아야죠. 당연히 이 사법 처리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역사가 하나하나 진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고요. 우리 김 선생님 5년 동안 이 정권 유지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런데 뭐 갖고 있으면 우리 김 선생님 말씀대로 다 까세요. 그냥 다 까면 됩니다. 뭐 그냥. 우리 문민정부 들어서 나는 단 하나도 성공하고 그렇게 도덕적인 정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노무현 정부 때 아니면 김대중 정부 때는 정말 대단히 민중과 서민을 위한 정부가 대단히 깨끗했는데 어떻게 보수 정권 때는 그렇게 다 타락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 같은 사람은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보수 논객 이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래요. 자기 눈에 대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인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아까도 우리 서 의원이 아니 노무현이 죽음으로 왜 자꾸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노할 수밖에 없느냐 얘기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자꾸 끌고 간 쪽이 어느 쪽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MB 정부 이게 카드가 지금 뭐냐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MB도 그 카드가 지금 내놓으면 되는 거고 뭐 그 카드가 내놔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서로의 말을 하고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도 나는 좀 선을 넘고 있다. 말씀 딱 하나입니다. 현 정부가 전 정권 초기에 전 정권의 특수 활동비를 샅샅이 파헤친 최초의 정권이라는 거.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 특수활동비를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고 예길산 심사 대상도 아니고 영수증 처리되는 돈도 아니고 국정원, 청와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권력기관들, 검찰, 경찰 다 이 특수활동비를 쓰잖아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 들여다보고 문제 삼아버린 이 정권이다. 이게 아마 앞으로 기록이 되겠죠. 네, 대단히 좋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정원 특활비를 저는 국정 간첩 잡으라고 쓰고 그다음에 이 범죄하는데 수사하는데 쓰라고 주워놓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서 머리 옵사 입는데 머리 하는데 무슨 최순실한테 주는데 이렇게 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다음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온당치 뭔가 하면 않다.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예. 뭔가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는 여야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상호보험 들듯이 왜냐하면 국회에 특수활동비부터 한번 보세요. 원내대표들은 4천만 원씩 갖고 가고 상임위원장들 1, 2천만 원씩 다 갖고 가잖아요. 그 돈 영수증 처리합니까? 그 돈 전부 다 공적으로 사용합니까?
심지어 집에 생활비 썼다 그런 얘기들이 법정에서 공공연히 나오는데도 너 처벌 받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아니 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 쓸 수 있다 합시다. 그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어요? 전부 다 금일봉으로 검사들이 봉투 나눠준 게 다 나왔잖아요. 생활비로 쓴 거는 아니 잠깐만요.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였죠. 지금까지 특수활동비가 공적으로 100% 사용됐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든 야든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봐요.